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USMLE 준비하는 분 몇 분을 뵀어요. 저한테 먼저 메일을 주셔서 한 4분하고 같이 줌으로 소규모 잠깐 진로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 단기간에 실적을 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USMLE 준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단기간에 좀 실적을 내야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은 연구 실적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일 때는 결국에는 선택지가 오리지널 아티클을 쓰든지, 아니면 리뷰를 쓰는데 내러티브 리뷰를 쓰든지, 시스테마틱 리뷰를 쓰든지, 저는 크게 이렇게 3가지일 것 같거든요, 선택지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오리지널보다는 리뷰가 나은 것 같고, 리뷰 중에서도 시간이 없다면 내러티브 리뷰고, 시간이 좀 있다면 시스테마틱 리뷰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오리지널 아티클은 어쨌든 교신 저자한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연구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보통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처럼 이제 단시간에 실적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웃기네.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학문적인 미션을 달성한다 할까, 그게 목적이실 텐데,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고결하신 교수님 이따위 댓글도 달릴까봐 걱정되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리지널 아티클을 쓸 때는 이게 교신 저자하고 내 목적이 안 맞으니까 진짜 길게는 6개월, 1년 이렇게도 가기도 해요, 연구가. 데이터 컬렉션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분석이 내가 아무리 정말 깨끗하게 잘 해가도 교수님이 자꾸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리비전이 왔을 때 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면 될 것 같은데 통계를 다시 떠올려보자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을 내야 될 때는 물론 교수님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리지널 아티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인데, 리뷰 중에 왜 그럼 내러티브 리뷰하고 시스테마틱 리뷰의 시간이 차이가 있냐? 내러티브 리뷰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그냥 모아서 통계를 안 돌리고 내가 그냥 정리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낭절제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복강경이 있고 단일공 수술이 있고 로봇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노츠라는 시도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로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노치가 미용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수술 시간 면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표로 그냥 장점 단점을 컬러 코딩을 해가지고 제시를 한다, 시각화를 해서. 그러니까 통계의 비교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내러티브 리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리지널 아티클인데 메서드하고 리절트를 뺀 거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시스테마틱 리뷰는 뭐냐면, 어떤 A vs B라는 토픽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다. 그러면 A vs B에 대해서 논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연구를 다 의무적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정한, 그리고 검증이 된 인클루전하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그거를 넣고 빼고를 결정하고, 포함된 모든 연구들을 넣어서 통계를 돌려서 하나의 수치로 뽑아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봐서는 A가 낫구나, B가 낫구나, 차이가 없구나, 이거를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내러티브 리뷰하고 시스테마틱 리뷰가 다르죠. 그래서 내러티브 리뷰가 빠르고 시스테마틱 리뷰는 느려요. 반면에 내러티브 리뷰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시스테마틱 리뷰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리뷰가 좋은데 실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자비를 막 300, 400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연구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MDPI 계열 논문에 내면 500만 원을 내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쉽게 액셉트를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3편을 쓰면 1500만 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러티브 리뷰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는 임팩트 팩터 높은 데에 내보고 안 되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처음에는 8점에 냈다가 안 되면 6점, 5점, 4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서브스크립션 옵션이 있는 저널들, 그러니까 그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 저자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저널들은 임팩트 팩터가 보통 높아요. 반면에 오픈 액세스 저널들, 내가 저자가 돈을 내야 되는, 독자는 돈 낼 필요가 없고, 이런 저널들은 쉽게 받아주지만 비싸요. 논문 게재료라 그러는데 아티클 프로세싱 차지라 그래서 APC라 그래요. APC가 아주 비싸요. 그러면 내러티브 리뷰라는 스터디 디자인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 쓰기 쉬우니까 내가 썼는데 이게 서브스크립션에서 다 떨어지면 결국은 연구비가 있는 교신 저자 교수님을 구하면 좋지만, 그 교수님이 이제 연구비를 내주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내가 자비를 몇백을 쓰든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짧게나마 노력한 거를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고, 장점은 어쨌든 AI를 써서 하면 사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시스테마틱 리뷰는 반면에 어떠냐면,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내가 정말 각 잡고 공부해서 이거를 한번 내가 마스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시스테마틱 리뷰를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저자를 한 적은 몇 번 있지만, 제가 진짜 그 메인 오서로서 이거를 좀 앞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여러 번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오리지널 데이터 없이 오리지널 아티클보다도 더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을 수 있는 게 시스테마틱 리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상황,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학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연구의 뜻이 있어요. 아직도 왜 하는 건지 저도 한 번씩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근데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테마틱 리뷰가. 근데 학생분들이나 전공의 분들이나 아니면 USMLE를 준비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딘가 지금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적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에 시스테마틱 리뷰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공모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사람들이 좀 선생님들이 이게 좀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잘 안 하는 건지, 그리고 고대에서 하시는 그 호크란 워크샵이라고 있어요. 이틀 동안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 가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오리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연구고, 어떻게 보면 연구를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는데, 교수님의 코칭으로 오리지널 아티클을 쓰는 게 제일 흔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어떤 기한이 있다면 그 실적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 리뷰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엔 좋지만 빨리 결과를 내면 사실 하루 만에도 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좀 좋은 임팩트 팩터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4, 500 이 정도 되는 APC를 구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수가 있다.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연구가 그냥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시스테마틱 리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놓으면, 마스터를 해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아무 오리지널 데이터 없이도 오리지널 아티클보다도 더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의 연구다.
지금 뭐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을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잡는 법이라든지 프리즈마 프레임워크라든지 피코라 그래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피코라 그래서 파퓰레이션, 인터벤션, 컴패러터, 그 다음에 아웃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되는 대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시간은 많지 않은데 실적이 필요할 때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고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